자, 이제 여기 바로 앞에까지가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에 대한 개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에 대해서 활용을 해볼게요. 크게는 어림하기와 크기 비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독일 수학에서 또 진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림에서 생각을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한국 교과서에도 어림을 해서 사라는 지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림을 하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느껴요. 그로인이드 독일 수학 이 프로그램에서는 덧셈에서부터 수를 인지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수를 어림해야 되는지, 그게 어림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네가 세운 어림식으로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다 배우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곱셈 단계에서도 이 곱셈을 어떻게 어림하는지, 그리고 어림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써먹는 것까지도 알려줍니다. 그게 무작위로 8개의 식이 있는데 이 8개의 식을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가까운 값을 짝을 지어줘야 돼요. 이 의도적으로 문제가 만들어진 거겠죠. 어떤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뭘 알려주냐? 얘를 어떻게 어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8 곱하기 59. 근데 얘의 그 키는 밑에 있는 값을 보고 찾는 게 아니고 이 식을 보고 찾는 거예요. 값을 보고 찾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식을 보고 찾는데 8 곱하기 56. 또 8 곱해진 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 8 곱하기 60. 얘 두 개 짝이에요. 그러니까 8 곱하기 59를 8 곱하기 60으로 어림하라는 소리죠. 4 곱하기 34는 4 곱하기 30으로 어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주어진 수를 어림해서 어림을 해야 되는지, 그 식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 문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어림식을 이제 세웠어? 그 어림식으로 정확한 답을 어떻게 찾는지를 알려줄게 하는 게 이 페이지입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7 곱하기 79. 앞에 우리가 했던 문제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어림해야 되죠? 7 곱하기 80으로 어림합니다. 7 곱하기 79는 굉장히 계산하기 복잡한 식이죠. 근데 7 곱하기 80은 7, 8, 56에 10 하나 곱해진 거니까 560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7 곱하기 79는 7 곱하기 80인 560보다 작다. 작은데 얼마만큼 작아? 7만큼 작아. 그러면 이 주어진 값에서 560에 가까운 값을 찾아야겠죠. 560, 여기. 근데 하필 560보다 7이 작네? 얘가 답이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요거는 어림식을 어떻게 세워서 그 어림식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써먹는지를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6 곱하기 42. 6 곱하기 42는 어떻게 어림식을 쓸까요? 어림식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그죠? 6 곱하기 40으로 어림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40은 240. 그런데 6 곱하기 42는 6 곱하기 40보다 더 커. 근데 얼만큼 더 커? 6을 2번 더한 것만큼 더 커. 그러면 자, 이 값 중에서 240에 가까운데 240보다 큰데 12만큼 큰 수는 이거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잠깐만 여기 오류가 나가지고 네. 그래서 252로 이렇게 값을 찾습니다. 남은 값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식을 세우고 내가 풀 본식이 그 어림식보다 더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식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까지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림에서 판별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림을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이 어떤 값에 대해서 얘가 맞는지 틀린지를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봐요. 얼만큼 살 수 있을지. 그래서 예전은 뭐 10유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1.7유로야. 얘가 가진 돈으로 붕어빵 5개를 살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소수가 나오고 말고는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1.7을 2로 어림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7을 2로 어림했을 때 얘가 2유로일 때 5개를 사면 10유로야.
근데 얘가 2유로보다 더 작아. 그러니까 5개 살 수 있다 하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주어진 식을 보고, 이 식을 어림해서 얘가 4 곱하기 78이 308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거죠. 4 곱하기 78은 4 곱하기 80으로 어림해서 48, 32에 10 하나 더 곱해진 거 320인데 그러면 4 곱하기 78은 308이 맞을까요? 4 곱하기 78은 4 곱하기 8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320보다 작아야 되는데 얼만큼 작아야 돼? 4가 2번 곱해진 만큼 8만큼 작아야 되는데 한참 더 12만큼 작으니까 얘는 거짓이야 라고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어림식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판단까지 이어지는지 이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촘촘하게 보여주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곱셈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릿수의 마지막 단계 크기 비교인데요. 이거 덧셈부터 오신 분들은 또 나왔네 식 3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항상 식이 3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식 3개를 계산하지 않고 풀도록 해요. 셋 중에 하나만 딱 같은 값이 있거든요. 걔만 풀고 나머지는 풀지 않고 그 관계를 따져서 해석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셋 중에 일단 제일 빨리 풀어야 되는 걸 먼저 찾게 해요. 요런 과정이요. 애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냐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푸는 습관을 많이 수정해줘요. 애들 문제만 보면 바로 뛰어들잖아요. 근데 야 이거 다 푸는 거 아니고 셋 중에 하나만 푸는 거야. 그 남은 2개는 되게 쉽게 풀려?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문제를 관찰할 수 있도록 경험을 넣어주는 거죠. 또 얘 지금 가운데 값이 같아요. 50으로. 이걸 기준으로 우리 곱셈의 그 개념에 입각해서 남은 것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2 앞에 수가 다 같아. 얘는 2가 25번 더해진 거야. 그래서 50이랑 같지. 근데 이 위의 식은 2가 23번 더해졌네. 2 번 덜 더해졌어. 그러면 야 4가 작겠네. 근데 몇이 작아졌어? 10이 작아졌어. 그러면 얘는 4만 작아졌는데 왜 오른쪽 거는 10이 작아졌어? 그러니까 왼쪽 게 더 크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2 곱하기 23이 40에 6 더한 거라고 이렇게 46으로 계산하지 않고 관계를 따져서 판단하는 거죠. 네. 얘는 그러면 이제 4가 커졌으니까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죠. 요게 1단계. 2단계는 좌우가 모두 다 식이에요. 다 식인데 이 세 중에서 또 한 가지는 값이 똑같습니다. 뭐가 같냐? 이 같은 것도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계산해도 되는데 계산하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요게 힌트죠. 21과 7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3이랑 9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게 힌트예요. 그래서 21이 3, 7이라는 거, 그리고 9가 3, 3이라는 거. 보면 337, 337 해서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얘는 수를 계속 쪼개서 많이 본 친구들은 이 단계에서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21과 7을 보고 얘는 21이 7로 쪼개지잖아. 뭐야? 3이랑 9, 얘도 3으로 쪼개지잖아. 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다는 걸 기준으로 이제 밑에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 지금 9 곱하기 7에서 9 곱하기 8. 얘 무슨 의미인가요? 9가 한 번 더 더해진 거죠. 자, 얘는 3이 21번, 3이 22번, 3이 더해졌나요? 그럼 답이 딱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얘는 지금 21이 3번인 거예요. 21. 왜 21을 기준으로 비교하나요? 얘 21이 똑같으니까. 얘는 21이 3번인데 21이 4번이야. 그럼 얘는 21이 커졌어. 얘는 9가 7번에서 9가 8번이니까 얘는 8만 커졌는데, 9만 커졌는데, 이렇게 해서 판단이 되겠죠. 이렇게, 이 지금 방식이 곱셈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곱셈은 거듭해서 더하기야. 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죠. 네. 자,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심화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수카드 7, 2, 4, 9 중에서 3장을 뽑아서 몇십 몇 곱하기 몇을 만드는데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값을 찾아라. 이거 진짜 많이 보셨죠?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하나요?
노가다 하죠. 하나하나 다 넣어봅니다. 네. 그게 아니면 법칙을 외워요. 어느 자리에 제일 큰 값이 와야 된다고 법칙을 외우죠. 두 가지 방식으로 풉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둘 다 안 돼요. 얘는 표를 그려보면 명확하게 답이 딱 하고 드러나요. 자, 표를 한번 해볼게요. 7, 2, 4, 9 중에 이 4개에서 3개를 뽑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식에서 값은 결국 얘잖아요, 얘.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어디서 값이 나오는 거죠? 1번과 2번에서 나오죠. 1번과 2번을 더해서 나오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제일 크려면 1번, 2번 둘 중에 뭐가 커야 됩니까? 1번이 커야겠죠. 그죠? 왜냐, 얘는 몇십에 몇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몇에 몇을 곱하니까. 이 형광펜치란 얘가 제일 크려면 어디에 제일 큰 수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제일 큰 수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러면 제일 큰 수 두 개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7하고 9. 이렇게도 넣어도 되겠죠. 9하고 7. 그죠? 똑같잖아. 그리고 나서 그 여기 값은 일단 제일 큰 값 찾는 거예요. 그 다음 큰 거를 넣으면 되겠죠? 뭐가 그 다음 큰 건가요? 4가 그 다음 큰 거네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긴 7이 아니고 70이고 9가 아니고 90이죠? 7, 9, 63에 10 곱한 거. 자, 1번의 값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일 큰 값은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2번 자리의 값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4, 9, 36, 7, 4, 28. 그래서 얘가 제일 크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애들이. 숫자를 3개를 써서 제일 큰 값을 구할 때는 얘 여기 곱하는 수에 제일 큰 값을 넣어야 돼 하고 법칙을 외워요. 그런데 이 법칙은 시간이 지나면 헷갈립니다. 어디에 제일 큰 수가 나왔지. 근데 이 표를 보면요, 명확하게 왜 그 자리에 제일 큰 수가 들어가야 되는지 보여요. 이 법칙 생각나지 않더라도 표를 그려보면 값이 바로 보입니다. 네. 가장 작은 값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곱셈식에서 그럼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하세요. 기억이 안 보이니까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해야 돼요. 얘가 뭐죠? 39 곱하기 3을 기억 곱하기 6과 기억 곱하기 7로 나타내. 이게 무슨 말이야? 얘는 결국에는 기억이 똑같잖아요? 기억이 13번 곱해진 거야 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얘를 이 식과 이 13의 관계를 따져보면 됩니다. 어떻게 따질 수 있나요? 13에 3을 곱하면 39잖아요? 그래서 13 곱하기 3, 39가 거기에 3을 곱하는 거죠. 그럼 13은 똑같고, 그러면 기억은 9 이렇게 찾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개념이 명확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 다이아몬드 나가 가 곱하기 나로 이 다이아몬드는 곱하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14 곱하기 7이 결국엔 49 곱하기 네모인데, 자, 이제 수가 보이죠? 49는 7 곱하기 7이야. 그러면 14 곱하기 7이지. 7, 7 똑같네? 그러면 7 곱하기 네모가 14여야 되네. 답이 보이죠. 자, 그 다음. 이 청테이프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겹치는 거. 요거는 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갖고 온 겁니다. 길이가 30cm인 테이프 4장을 그림과 같이 5장씩 이어 붙이는데요. 전체 테이프 길이는 몇 cm인가? 이렇게 예시로 보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것도 법칙을 외워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잖아요. 그 공식을 외우지 않고 이 그림을 그대로 해석하면 답이 나와요. 요만큼 25잖아. 그리고 여기 5고. 근데 잘 보세요. 이만큼 이렇게 요만큼 25죠. 그리고 나서 5cm가 붙습니다. 2장을 붙이면 25가 2번 나오고 끝에 5가 붙어요. 그죠? 그러면 2장을 곱했을 때는 25 더하기 25에 5를 한 번만 더하면 돼요. 그림으로 그렸을 때. 그럼 5장을 겹치면 25가 5개 나오고 끝에 5cm가 하나 붙겠죠. 네, 요렇게 그림을 제대로 잘 읽을 수 있으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문해력입니까, 여러분? 이거 문해력 아니에요. 이 문제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문제를 이렇게 그림으로 구체화시키고 이 그림의 의미가 이렇게 된다는 이 프로세스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문해력의 이슈가 아니라고요. 여기 지금 뭐 곱셈의 계산 법칙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실컷 외웠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거 앞에서 보셨죠? 네.